이 문제를 풀려면 여러분들은 Q는 IT라는 이런 식이 떠올라야 됩니다. 얘는 전기량에 대한 개념이죠. 그래서 전류 I를 구하면 얘는 T분의 Q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전류 I는 쿨롱 퍼 세크라는 단위를 갖습니다. 얘는 암페어에 대한 단위 그대로 갖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는 함수로 주어졌습니다. 시간의 함수로 주어졌죠. 이 문제에서 무엇을 구하라 이랬냐면 이 문제에서는 전기량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전기량은 이런 형태로 계산이 되어야 할 텐데요. 문제는 전류가 함수의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어떤 함수죠? 전류가 시간의 함수로 주어졌고요. 그 전류가 3초 동안 흘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전기량 구하라, 쿨롱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럴 때는 전기량이라는 것은 함수로 주어지면 이런 형태로 계산이 돼야 됩니다. 0에서 t까지 이러한 전류가 흘렀을 때 그때 이동한 전기량이다 라고 하는 이런 식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비슷한 식도 있죠. 또 기억해야 되는 식. 에너지라고 하는 걸 기억하죠. 줄이라고 하는 것은 인테그랄 V에 dt다. 0에서부터 t까지다.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해야 되겠죠. 얘는 전류에 대한 정의에서 나온 식이고 얘는 전압에 대한 정의에서 나온 식입니다. 둘 다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대로 대입하는 겁니다. Q라는 것은 그대로 대입하면 0에서부터 3초 동안 전류 I는 2T의 제곱에 더하기 8T 이렇게 되는 것을 DT라고 하는 겁니다. 얘를 계산하는 거죠. 얘가 이동한 전기량이 됩니다. 이걸 계산하면 54가 나오고 쿨롱이라고 하는 값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답을 찾아내려면 적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분을 계산기로 하는 겁니다. 계산기를 활용해서 54라는 답을 찾아내면 됩니다. 먼저 적분을 합니다. 그리고 괄호 열고요. 식을 입력하는데요. 2t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2t의 제곱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x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t 대신에 x를 넣는 겁니다. x는 파란색이죠. 파란색 버튼 누르면 파란색이 나옵니다. 그것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 8t가 되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8x를 합니다. 괄호 닫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식을 그대로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살표를 아래로 내리면 아래 구간에서 깜빡입니다. 0을 입력하죠. 그리고 다시 아래로 내리면 위에서 깜빡깜빡합니다. 3초가 되겠죠. 이렇게 그대로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는을 누르죠. 그러면 54라는 답이 나옵니다. 이런 형식으로 계산기를 활용해서 그대로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 답이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대로 계산기에 입력하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저항의 직렬 연결, 병렬 연결에 대한 개념이 필요합니다.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저항을 직렬로 연결한다 라고 하면 합성 저항은 어떻게 될까요? 두 개를 더해 주는 겁니다.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병렬로 연결하면 합성 저항은 역수로 더해주죠. 두 개만 합시다. 역수로 더해줍니다. 그래서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분의 1입니다. 그리고 다시 역수로 취해줍니다. 병렬로 연결할 때는 역수로 더해서 역수를 해줍니다. 그래야 단위가 오음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 얘는
R1 더하기 R2분의 R1 R2가 되는 것이 병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렬과 병렬에 대한 연결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합성저항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그림에 500kΩ의 전압계를 이용하여 이 그림의 단자 AB 사이의 전압을 측정합니다. 여기에 전압을 측정하는 거죠. 여기에 무엇을 연결합니까? 전압계를 연결하는 겁니다. 이때 전압계 내부 저항이 얼마냐? 500kΩ입니다. 여기가 500이고요. 여기가 1000입니다. 1메가오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1000kΩ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것과 이것이 직렬로 연결됐습니다. 그럼 이 회로에 대한 합성저항이 얼마인지 여러분은 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1250이 되겠죠. 1000과 1250이 병렬로 연결돼서 거기에 500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런 형태가 될 거예요. 이게 기본이죠. 이렇게 된 회로에 여기에 전압계를 하나 연결을 했더니 전압이 100V가 되었습니다. 여기 전압계를 연결했는데 그 전압계 내부 저항이 500kΩ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로에 대한 전체 저항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저항은 500kΩ과 500kΩ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값은 250kΩ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기 750과 더해지게 되면 요 사이에 1000kΩ과 병렬로 연결된 1000k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부분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의 저항이 1000이 되는 거죠. 750과 250을 직렬로 연결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100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0과 1000이 병렬로 연결된 형태가 되니까 여기에서 요 부분의 저항은 500이 됩니다. 병렬일 때는 500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502개가 병렬이면 250, 여기서 1002개가 병렬이면 500이 되는 것, 이거 이해를 해야 돼요. 똑같은 걸 병렬로 연결하면 반으로 줍니다. 똑같은 걸 직렬로 연결하면 2배가 됩니다. 직렬은 저항이 커질 거고 병렬은 저항이 작아질 거예요. 500 더하기 500은 1000이 되지만 500 더하기 500분의 500 곱하기 500을 하면 250이 됩니다. 그런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요 500과 여기에 있는 요 500이 더해지면 얼마가 될까요? 1000이 되는 거죠. 이 회로의 합성 저항은 1000kΩ이 되는 겁니다. 그걸 구해봐라. 합성 저항을 구하라. 이런 얘기죠. 이 문제에서 A, B 사이의 전압을 측정했더니 100V였다. 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회로의 전체 전압을 구하라.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이 회로의 합성 저항을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합성 저항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봐요. 이 문제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이 문제도 동일하게 합성 저항을 여러분들은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합성 저항을 계산하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오음의 법칙을 기억해야 됩니다. 합성 저항 구하는 방법과 오음의 법칙, 전압은 저항에 전류를 곱한다라고 하는 이런 관계를 기억해야 됩니다. 전류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한다 라고 하는 이런 관계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음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오음의 법칙에서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한다는 관계, 이걸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회로에서 스위치 S를 열었을 때 전류의 GC는 10A였다. 스위치 S를 닫으면 전류의 GC는 얼마가 될까라고 묻는 겁니다. 지금 스위치는 여기 있는 거죠. 이 스위치를 열었을 때와 닫았을 때 차이점을 여러분들은 기억하면 됩니다. 스위치를 열었을 때, 열었다는 얘기는 끊어져 있을 때를 이야기하죠. 끊어져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저항값이 얘는 병렬이니까요. 3 더하기 6분의 3 곱하기 6이 병렬이죠.
거기에 4가 더해지는 겁니다. 이것은 스위치를 끊었을 때 그때 저항값을 구해보니까 6ohm이 되는데요. 이 스위치를 붙였을 때 스위치를 닫았을 때가 되겠죠. 그때 저항값은 3 더하기 6분의 3 곱하기 6은 그대로인데요. 여기에 있는 4와 12, 4 더하기 12분의 4 곱하기 12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것은 저항값이 병렬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얘는 변화가 있는 거죠. 4ohm이 이렇게 변화가 되면 저항값이 5ohm으로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항의 변화가 생기겠죠. 스위치를 오픈했을 때, 열었을 때죠. 그랬을 때와 스위치를 닫았을 때, 클로즈드 했을 때 그 차이점이죠. 그래서 변화가 되는 것이 저항의 변화다. 저항값이 감소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흐르는 10A에 대한 전류값은 반대가 되는 겁니다.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항이 줄어들면 전류는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8A, 10A는 답이 되지 않습니다. 12나 15가 되겠죠. 그러면 얼마만큼 줄어들었는가를 생각하는 거죠. 줄어드는 비율은 6분의 5만큼 줄어들었죠. 반비례니까 이 비율의 반대가 돼야 됩니다. 이 비율의 반대가 되는 만큼 10A가 변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얘가 변화된 전류죠. 줄어든 비율인데 반비례가 되고 10A가 변화가 되면 얘는 12A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게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반비례에 대한 개념을 이용하는 거예요. 반비례. 이 문제는 뭘 이용했다? 반비례를 이용했다. 자, 여기 오타 있는 건 고치시고요. 여기는 더하기, 곱하기가 됩니다. 요거는 병렬이니까 더하기죠. 곱하기죠. 이렇게 되는 건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on에서 5% 갔을 때 변화되는. 자, 요 비율을 잘 기억하세요. 비율에 동일하게 변화가 되면 비례가 되는 거고 비율의 역수로 변화가 되면 반비례가 된다. 우리는 전류와 저항이 반비례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자, 얘는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알아야 될 것. 전압분배 법칙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은 전압분배 법칙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압분배 법칙 V1이라는 이 식은 R1 더하기 R2분의 R1의 V가 되는 거죠. 이게 전압분배 법칙이죠. 전압은 저항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전압분배 법칙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항이 큰 쪽에 전압이 많이 걸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 전위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전위는 전압 강화만큼 뺀 것이 되는 거죠. 전위에 대한 개념, 이것이 필요하다. 자,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AB 양단에 전압이 얼마가 되겠는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풀 때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회로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기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폐회로에서 적용합니다. 폐회로가 여러 개 더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폐회로에서 전압분배 법칙을 적용합니다. KVL을 적용합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합니다. 하나의 폐회로에서 전압분배 법칙 적용하고 KVL 적용한다. 키르호프의 전압법칙이죠. 하나의 폐회로에 KVL이나 전압분배 법칙을 적용한다. 그러면 지금 나머지는 보지 말고 이렇게 표시된 폐회로에서 6V의 전압을 가하면 여기에 전압 강화가 생기고 여기에 전압 강화가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위를 구해야 되잖아요. 전위. A점의 전위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가장 쉽게 전위를 구하는 방법은 1옴 양단의 전압 강하를 구하는 겁니다. 1옴 양단의 전압 강하를 구하면 1 더하기 2분의 자기 거 1에 전체 전압 6V만큼이 전압 강하가 될 겁니다.
이렇게 전압 강화를 구하면 3이죠. 약분되죠. 2V의 전압 강화가 생깁니다. 그러면 요 지점의 전위입니다. 전기 위치 에너지. 전압 강화가 2V 떨어지고 나머지만큼의 전압이 걸리는 겁니다. 얘가 A점에 대한 전위가 됩니다. 그래서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한 전압 강화 계산, 전압 강화만큼 뺀 나머지가 전위가 된다. 이렇게 전위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B점의 전위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B점은 어떻게 구할까요? 이번에는 이런 폐회로를 보면 4옴 양단의 전압 강화를 계산해 봅니다. 4 더하기 2분의 4의 6이 됩니다. 따라서 이때 전압 강화는 4V가 나오는 거죠.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여기 전압 강화가 4V가 떨어지면 6에서 4V만큼 전압 강화를 뺀 나머지 2V가 전위가 되는 거죠. 그러면 A, B 사이의 전위 차는 4V와 2V의 차이가 되죠. A점이 높은 전위, B점이 낮은 전위가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2V가 답이 되는 거죠. 이런 전위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 A, B 사이에 저항이 하나가 더 연결되면 이런 회로를 어떤 회로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이런 회로를 브릿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브릿지. 자, 지금은 브릿지 회로의 평형 조건을 만족하고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항의 곱과 이렇게 저항의 곱이 같은가를 확인하면 됩니다. 다르죠? 2와 4는 8이고 1과 2는 2가 되니까 같지 않기 때문에 브릿지가 평형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브릿지 회로의 합성장을 구하라 이렇게 되면 복잡한 형태가 됩니다. 이 도면이 브릿지가 오픈된 상태의 회로하고 같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컨덕턴스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컨덕턴스는 G라고 하죠. 얘는 저항의 역관계가 되고 단위는 ohm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얘를 ohm을 뒤집어 놔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얘는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죠. 얘를 G맨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항의 역수에 대한 개념이죠. 자, 여기서 문제는 전력을 구하라 그럽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전력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직류회로에 대한 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I 자승 R이 되고요. 또 하나는 R분의 V제곱이 되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R분의 V제곱은 G V제곱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R분의 1이 G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전력의 관계 기억해야 되고요. 이것의 단위는 직류회로에서는 와트라고 표현합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전류가 10A가 흘렀다. 4와 6이 있다. GL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GL이라는 이야기는 얘가 되겠죠. G는 얼마인가? G는 4모가 됩니다. 그 다음 GL은 6모가 되는데요. 6모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때 전류는 10A 전류가 흐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 10A 전류는 여기서 이와 같은 형태가 될 겁니다. 이걸 우리는 전류 분배라고 합니다. 자, 전류 분배 기억해야 됩니다. 전류는 저항의 반비례입니다. 저항의 반비례. 이렇게 되는 게 전류 분배입니다. 그런데 전류는 저항에는 반비례하지만 컨덕턴스에는 어떻게 될까요? 컨덕턴스에는 비례입니다. 역수 관계이기 때문에 저항에는 반비례하지만 컨덕턴스에는 비례한다. 따라서 전류 분배 법칙을 적용해 보면
전류 I1이라는 것은 컨덕턴스 G라면 G1 더하기 G2분의 G1의 전체 전류 I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6에 흐르는 전류가 되기 때문에 4모와 6모면 6모에 흐르는 전류, 얘가 비례해서 6이 되는 겁니다. 10이 되죠. 비례한다. 계산해보면 6A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6A가 흐르고 여기에 4A가 흐른다는 얘기죠. 여기는 이렇게 10A가 흐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KCL입니다. 이런 전류 분배 법칙에 대한 개념을 기억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6A가 흐른다. 따라서 전력을 구하라 그럽니다. 여기서 소비되는 전력을 구하면 그 전력은 어떻게 될까요? 전력을 구하는 식은 다양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I-R 하면 되겠죠. 전력 P는 I-R 하면 돼요. I가 얼마입니까? 6입니다. R은 얼마죠? 제곱에 6분의 1이 R입니다. 컨덕턴스의 역수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6W만큼 전력이 소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전력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죠. 전력 P라는 것은 전압과 전류의 곱이고 I-자승 R이고 얘는 R분의 V제곱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회로가 주어졌는데요. 문제는 여기에 있는 R4에 대해서 소비되는 전력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양단에 전압이 얼마 걸리느냐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병렬은 전압이 일정하니까. 이렇게 전압을 구하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세 개의 저항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병렬로 연결된 합성 저항 값을 구해보면 역수로 더해준 다음 다시 역수를 취해준 것이 합성 저항이 되는데 그 저항 값을 구해보니까 그 합성 저항이 7분의 8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수점이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 합성 저항이죠. 여기에 저항값이 존재한다. 얘네들이 다 합쳐져서 7분의 8이라는 저항값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전압분배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압분배 법칙. 그러면 AB, 요 양단을 AB라고 할까요? AB라고 하면 VAB라는 이 전압을 구해보면 얘는 2와 7분의 8에 자기 거 7분의 8에 전체 전압이 12가 됩니다. 얘가 전압이 되겠죠. 이걸 계산해보면 4.37V라는 전압이 걸립니다. 이 전압은 2옴과 4옴과 8옴 양단의 전압이 됩니다. 요 사이의 전압이 4.37V가 되는 거죠. 요 사이의 전압이 4.37V가 되는 겁니다. 요 사이의 전압이 4.37V가 되는 거죠. 그렇게 계산하면 전력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다 대입하면 되겠네요. 여기다 전력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네요. R은 8이 되고 전압은 4.37의 제곱이 되겠네요. 이걸 계산해보면 2.38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소비되는 전력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전위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된다. 여기에 50V의 전위가 있고 여기에 70V의 전위가 있다면 이 전위는 존재하지 않고 20V 전위만 있는 거와 동일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위차 E1과 E2에 대한 전위차 20V만큼이 남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두 개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에 대한 직렬 두 개 더해주면 됩니다. 합성 저항은 두 저항을 더해주는 게 직렬이죠. 이렇게 더해주는 거니까 합성 저항이 얼마냐라고 하면 3과 2가 돼서 5옴이라는 게 합성 저항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전위가 20V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그러면 옴의 법칙이 필요하겠죠. 옴의 법칙을 알고 있습니다. 옴의 법칙 전류 I는 R분의 V가 되겠죠.
저항은 5ohm이 되고 전압은 전위는 20V가 되죠. 따라서 4A가 이 회로의 전류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4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전류를 보세요.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구분해야 되는 건데 전위를 보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데 지금 20V가 남게 되는 것은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가는 거니까 4A는 이렇게 흘러야 플러스 전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 전류와 반대 방향의 전류를 물어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마이너스 4A로 전유에 대한 개념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4A긴 4A지만 방향이 반대이다. 여기서 마이너스 전류는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음의 전류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이너스는 방향을 의미하는 겁니다. 반대 방향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